안녕하세요. 주류 사업계에서는 여전히 위서 논란이 있지만 지지자들에게는 이게 거의 상고사의 비밀을 푸는 유일한 열쇠처럼 여겨지는 책, 환단고기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게 진짜 역사라고 확신하는지 그 근거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식민사관 비판부터 과학적, 고고학적 증거까지 주장들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환단고기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들, 이걸 좀 정리해보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요. 네, 첫째는 그 식민사관이나 중화사관 때문에 우리 역사가 왜곡됐다.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 이게 하나 있고요. 아, 역사관 문제. 그렇죠. 둘째는 현대 과학으로 증명이 된다는 고대 천문 기록. 아, 그 유명한 오성치루. 네, 맞아요. 그리고 셋째는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 성과하고 내용이 일치한다. 이런 주장. 네. 마지막으로는 다른 역사 기록들하고도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역사인식 문제네요. 지지자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일제 식민사관이나 중국 중심 사관 때문에 너무 축소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단권조선 같은 상고사가 아예 신화 취급을 받는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단고기가 바로 그 왜곡을 깨고 환국, 배달국, 고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거의 9,000년 역사를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믿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걸 민족의 혼을 되찾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하고요. 거의 그런 수준이군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그 과학적 증거라는 오성추류 기록인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은 정말 궁금했어요. 환단고기 단군세기를 보면 기원전 1733년, 그러니까 무진 50년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5행성이 누성이라는 별자리 부근에 모였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기원전 1733년에 5행성이 모였다는 걸. 어떻게 한 거죠, 그 당시에?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 기록이랑 거의 똑같은 시점인 기원전 1734년에 실제로 이 5행성이 아주 가깝게 모였던 현상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와, 정말요. 기원전 1734년에요? 네. 그래서 지지자들은 만약 20세기에 누군가 이걸 지어냈다면 이렇게 고도의 정확한 천문 현상을 계산해서 넣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위서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야, 이건 진짜 신기한데요? 수천 년 전 천문 기록이 현대 과학이랑 맞아떨어진다니. 그럼 하늘의 증거 말고 땅의 증거는 없나요? 고고학 쪽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고고학 쪽에서도 여러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선 그 중국 요하 지역에서 발견된 홍산 문화 있잖아요. 아, 네네. 이게 기존에 알던 황하 문명보다도 더 오래된 건데 이 홍산 문화의 수준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배달국 시대의 문명 수준하고 비슷하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 시기나 수준 면에서요? 네. 그리고 또 고조선의 대표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나 고인돌. 이게 만주랑 요소 지역까지 아주 넓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환단고기에서 묘사하는 고조선의 강역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흥미롭네요. 고고학적으로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 가림토라는 문자 얘기도 있어요. 환단고기에 고유 문자인 가림토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때 옛 글자를 본떴다고 실록에 적힌 기록이랑 연결시키는 거죠. 아, 훈민정음의 원형일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 문자의 흔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와, 천문학, 고고학에 이어서 다른 역사책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다고요? 네, 교차 검증 사례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대표적인 게 발해의 위상 문제입니다. 보통 중국 역사소에는 발해 군주를 그냥 왕이라고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환단고기에는 황제 칭호를 썼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980년에 발해 문왕의 딸 정혜공주 묘비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황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황상이요? 그게 황제를 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황제를 높여 부르는 말이죠. 이게 발견되면서 환단고기 기록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지지자들은 해석하는 겁니다.
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셈이네요. 또 있나요?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 기록도 있어요. 세조 때 전국에 희귀한 책들을 막 수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거든요. 네, 그런 기록 있죠. 근데 그 수거 목록에 환단고기를 쓸 때 참고했다고 주장하는 책들, 예를 들면 조대기나 삼성밀기 같은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책 이름들이 실록에 나온다. 네, 물론 그 책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이름이라도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책들이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 그리고 환단고기가 그런 사라진 고대 기록들을 바탕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거죠. 과학적 증거 제시, 홍산문화 같은 고고학적 연결, 마지막으로 발해 황제 칭호나 실록 기록 같은 문헌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단고기가 진짜 우리 역사다, 이렇게 믿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그 가치가 증명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 확신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런 다양한 주장과 근거들을 쭉 들어보셨는데 당신에게는 어떤 점이 가장 좀 인상 깊거나 흥미로우셨나요? 글쎄요. 역시 그 오성추류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는 점이요. 그렇죠. 사실 역사는 뭐랄까 고정불변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발견이나 해석에 따라서 계속 모습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어쩌면 이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쟁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책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넘어서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탐구하고 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우리 고대사를 또 다른 시각으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